자, 이제 그 옆에 117쪽에 계시가 나와 있죠. 그럼 117조 17조 조항에 실려 있거든요. 읽어드립니다. 개업공인중개사는 밑줄이죠. 중개사무소 등록증, 중개보수표,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중개사무소에 보고신 곳에 게시해야 한다. 게시해야 한다의 밑줄이에요. 그럼 게시 의무의 주체가 누구다? 개공이에요. 개공이 게시 의무의 주체입니다. 그래가지고 게시해야 될 사항이 5가지입니다. 우리 교재는 현재 4가지로 되어 있죠. 정오표 나왔나요? 교재 정오표? 아직 배포 안 됐어요? 됐을 것 같은데. 나도 정오표 다 내보냈는데, 이게. 정오표 벌써 2번이나 나갔는데. 근데 오프라인 들으신 분은 상관없어요. 제가 수정된 사항 전부 다 지금 얘기하고, 말씀드리고 지금 가고 있거든요. 이게. 그럼 중개사무소에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해야 될 거, 이렇게 5가지인데, 먼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증 원본 게시해야 되죠? 원본입니다. 원본의 동그라미죠. 분사무소는 신고확인서죠. 신고확인서 원본이에요. 분사무소는 그 점을 주의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자격증 원본 게시해야 돼요. 공인자격증 원본. 그럼 개공의 자격증뿐만 아니고 주의할 점은 소공 자격증 포함이라는 거죠. 해서 소속공인중개사는 소속공사는 그의 자격증 원본을 중개사무소에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해야 된다. OX, X. 이제 이런 질문 안 속겠죠? 게시음의 주체가 누구다? 개공이다. 개공은 그의 소공사의 자격증 원본을 게시해야 되죠. 소공사가 지자격증 게시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시험은 근데 이렇게 되면은 이건 죽음이에요. 이거는. 자, 그래서 소공자격증 원본 포함이라는 거 주의하시고, 다음에 보증관계증서 게시가 돼 있어야 되죠. 보증서, 이거는 원본, 사본이 언급이 안 돼 있는데 실무자는 전부 다 원본 게시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보증서 게시가 돼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중개보수표 게시가 돼 있어야 되죠. 예, 보수표 게시가 돼 있어야 된다. 등록을 하면요, 그 등록관청에서 보수표 줄 거예요. 그 다음에 협회 공제 가입하잖아요. 협회에서도 한 장 줍니다. 보수표. 그럼 이제 게시해놓고 업무 시작하면 되고, 마지막으로 추가된 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메모 안 되신 분은 메모해 놓으세요. 사업자 등록증 게시하게 돼 있죠? 이게 들어왔어요. 사업자 등록증. 메모 안 돼 있는 분은 메모해 놓으세요. 물론 요약집에는 전부 다 업데이트된 자료로 나가는 거니까 걱정 마세요. 그 요약집은 이 기본서 순서와 제가 맞춰드릴 거예요. 다. 순서를. 이게. 그래서, 기본서 혹시라도 보실 분이 있을지도 모르니까 기본서 순서와 맞춰서 이제 가겠습니다. 사업자 등록증이 추가된 거예요. 이게. 자, 근데 실무적으로 사업자 등록증 다 게시를 해왔죠? 사업자 등록증은요, 세법상 게시 의무가 있어요. 세법에서. 근데 같이 규제할 필요가 있나 싶었는데, 사업자 등록증도 게시를 하라고 그랬죠. 이게. 자, 그래서 원본 꼭 기억해 두세요. 원본을 게시한다. 이거는, 그러면 게시 의무를 위반했습니다.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100과. 이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취한다. 자, 그럼 넘어가시죠, 이제. 중개사무소의 명칭. 그럼 그 법제 18조가 실려 있는데, 거기 조문이 지금 밑에 양괄호 1번에 개업공사 사무소 명칭의 법정 문자 사용 의무라고 있죠. 그 밑에 또 색깔 칠해져 있죠. 그러니까 조문이 지금 2개 실려 있으니까 그걸 보겠습니다. 법제 18조 제1항. 개업공사는 그 사무소의 명칭에, 사무소 명칭의 밑줄이죠. 공사사무소, 부동산 중개란 문자를 사용한다. 공사사무소, 부동산 중개 밑줄입니다. 다만 부칙 제6조라고 되어 있는데 6조 제3항, 부칙 제6조 제2항의 계획공사는 그 사무소의 명칭에 공사사무소란 문자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중개인은 공사사무소란 문자를 사용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자, 다음에 옆에 페이지. 그 개공이 아닌 자의 법정 문자 사용 금지, 이거는 그냥 조금 이따 보고요. 5개 광고문에 개업공사의 성명 표기 의무가 있죠. 거기 18조 제3항이 있습니다. 거기 읽어드리면 개업공사가 5개 광고물 등의 관리와 5개 광고산업진흥위원회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5개 광고물을 설치하는 경우, 밑줄이죠. 5개 광고물을 설치하는 경우, 밑줄이고요.
이때는 등록증에 표기된 개업공사, 법인에게는 대표자, 법인 분사함소에게는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확인서에 기재된 책임자를 말한다. 의 성명을 표기해야 한다. 성명을 표기해 밑줄이에요. 자, 그럼 칠판 보시죠. 그럼 이제 명칭 의무에 대한 부분인데 이 부분은 원래 매번 출제했던 거예요. 명칭에 대한 부분은. 그래서 지금 뭐라고 그러냐면 18조 1항에서는 사무소 명칭이라고 그랬죠. 사무소 상호를 정할 때는 공사사무소 부동산 중개가 들어가 있었다는 얘기죠. 이 얘기예요. 단, 중개인은 자격증이 없으니까 공사사무소 문자를 못 쓰고요. 중개인은 부동산 중개만 쓸 수 있죠. 이렇게 되고. 근데 공인인사인 개업공사나 법인인 개업공사는 둘 중 하나에 다 쓸 수 있습니다. 다음. 5개 광고문을 설치한대요. 그럼 5개 광고문은 꼭 명심할 게 뭐라고 그러냐면 이거 뭐로 이해하시라고 했어요? 간판. 간판으로 이해된다.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 표시 광고하고 안 헷갈려요. 5개 광고문이라 나오면 이건 뭐다? 간판. 그럼 간판이라는 게 벽면 이용 간판이 있죠. 그래서 가로형 간판, 세로형 간판이 있고요. 옥상 간판이 있죠. 그 다음에 돌출 간판도 있죠. 그래서 이 간판에는 개업공사의 성명을 인식할 수 있는 크기로 써줘야 돼요. 이게 여기서 주의할 점은 법인의 주된 사무소 간판이라면 누구 이름이겠어요? 대표자. 분사무소라면 책임자 성명. 그러니까 이것도 엄청 잘못 씁니다. 분사무소 간판은 대표자 이름 쓰는 거 아니에요. 책임자 성명을 씁니다. 그래서 우리 중개사무소 간판에 전부 다 실명 써있죠? 그래서 이게 바로 간판 실명제예요. 이게. 그래서 이제 주의할 점이 그겁니다. 이거. 개업공사는 그 사무소의 명칭에는 반드시 등록증에 표기된 개공의 성명을 표기해야 된다라고 냈어요. OX. X죠. 사무소 명칭에는 성명을 반드시 표기하라는 얘기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사무소 명칭에는 공사사무소 부동산 중개라고 그랬죠? 간판을 설치했을 때, 5개 광고문을 설치했을 때 성명을 쓰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헷갈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점을 주의하시고, 그러면 인식할 수 있는 크기로 써주면 됩니다. 이렇게 되고요. 5개 광고문을 설치할 의무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설치했을 때는 이름을 쓰라는 얘기예요. 그 얘기입니다. 그래갖고 원래 당초에 이게 들어올 때는요, 간판에다가 개공의 사진을 붙이자. 이런 주장도 있었어요. 이런 주장. 무등록업자를 잡기 위해서. 아예, 이게. 근데 여러 가지 방안이 이제 고려됐었는데, 어쨌든, 그거는 관철이 안 됐습니다. 그래갖고 지역별로 개공에 이거 목걸이 걸고 하는 지역들이 있다고 그랬죠? 원래 송도도 목걸이 걸고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송도연합회에서 목걸이 걸어라. 아, 등록관청에서, 그러니까 연수구청에서 목걸이 걸고 해라. 내가 이 사무소의 대표다, 공인중개사다. 그래갖고 이걸 걸고 하라고 그러는데 받아다 놓고 전부 다 처박아 놓고 있지. 왜 그러겠습니까? 귀찮아서 보조원이 사장님들인 데가 많거든. 전국적으로 우리가 평가하기를 한 30개 정도가 그런 중개업소로 지금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개공이 목걸이 걸고 있으면 싫겠죠? 지가 사장이라고. 그러면 손님이 이렇게 보고서 목걸이 걸고 있으면은 목걸이 안 건 사람 있죠? 아니야말로 개무시하지. 그러니까 사장들이 싫은 거야. 이게. 그러니까 이게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자, 그래서 이제 요점 정확하게 이해를 해 두시고요. 그러면 개공이 아닌 자입니다. 개공이 아닌 자는 공사사무소, 부동산 중개, 유사명칭 쓰면 안 되겠죠? 그래서 개공이 아닌 자가 유사명칭을 쓰면 이게 명칭사칭이라고 해요. 그럼 명칭사칭자에서는 1년 이하의 적 또는 1,000만 원의 벌금이에요. 이걸 기억해야 돼요. 아닌 자 나왔죠? 그 지난주에도 나왔는데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 이와 유사명칭을 사용하면 안 된다고 그랬죠? 이게 자격사칭이에요. 그럼 자격을 사칭하든 명칭을 사칭하든 모두 제재는 1-1이다. 이러면 이제 기억해 두시고. 그러면 개공이 명칭을 위반했거든요. 뭐겠어요? 100과 100만 원 이하의 과태. 개공이 명칭을 위반하면 뭐라고요? 100과. 아닌 자가 명칭을 위반하면 1-1. 이렇게 기억하세요. 개공이 명칭을 위반하면 100과. 그러면 이 얘기죠. 사무소 명칭에 공사사무소 부동산 중개를 안 썼거나 중개인이 공사사무소 명칭을 썼거나 원래 중개인이 공사사무소 명칭을 써버리면요. 이거 사칭이거든요. 근데 현업을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봐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썼거나
5개 광고문의 성명을 표기해야 되는데 표기하지 않았거나 허위 표기했다. 김말자인데 김말숙으로 표기했다. 그러면 이거 허위 표기란 얘기죠? 역시 이거는 100만 원 이하 과태료입니다. 이렇게. 근데 아닌 자는 1-1이에요. 그 점 이해해 주시고. 자, 그러면 5개 광고문에 연락처 명시란 얘기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런 얘기 없습니다. 5개 광고문에는 성명서란 얘기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그 점을 주의해 주시고. 그럼 위법사무소에 간판이 발견됐다. 그럼 철거를 명할 수 있죠? 누가요? 등록관청. 그럼 120쪽 지금 맨 위에 등록관청으로 출발했죠? 밑줄 그어놓고. 그럼 시도의사가 이거 철거 명령하는 거 아니에요? 등록관청이 철거 명령하는 겁니다. 이때 여기에 불응했다. 불응하면 행정대집행법에 따른 대집행할 수 있죠? 행정대집행법에 따른 대집행이다. 이걸 민사집행법으로 바꾸는 적이 있다고 그랬어요. 아주 추접스럽게. 법 이름을 바꿔내는 지문은 진짜 나쁜 놈이죠. 이게. 여러분들이 근데 민사집행법 공부한다겠어요? 안 한다겠어요? 민사집행법 공부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예? 민사집행법 공부 안 해요? 진짜로? 도리도리가 대통령 됐죠. 도리도리가 아니고 끄덕끄덕입니다. 민사집행법 공부하셔요, 여러분들. 아, 경매. 민사집행법이 경매가 민사집행법이에요. 자, 그래서 어쨌든 중개업법은 공부 안 하죠? 그죠? 뭔 중개업법을 해, 지금 공인사법을 하고 있지. 자, 그러면 자, 그래서 행정대집행법엔 대집행할 수 있다. 그 정도 이해를 해 두시고요. 자, 그럼 이제 제재 미리 봤고요. 그 120쪽에 간판 철거 의무가 있죠. 자, 단순 암기사항인데 작년에 출제가 됐어요, 역시. 이 간판 철거 의무가 있는데 간판을 철거 안 해놓으면 이걸 계속 놔둠으로써 의뢰인한테 사기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첩 철거하래요. 그러면 간판 철거 의무는 이게 여러분들 개업할 때요. 간판비가 이게 장난 아니죠. 적어도 300 이상 들어가요. 간판만. 이게 꽤 들어갑니다. 그래갖고 뭐 사다리차 불러야 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안 할 때만 철거하는 거예요. 안 할 때만. 그러니까 중개업을 안 할 때다. 그럼 안 할 때가 뭐냐면 중개사무소 이전 사실을 신고했어요. 그럼 종전사무소의 간판을 지첩 철거하라는 얘기죠. 다음 피업 사실을 신고했다. 다음에 등록 취소를 당했다. 그러면 지첩 철거래요. 그럼 거꾸로 쉴 때는 철거 의무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중개업에 휴업 신고를 했거나 중개업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그럼 이때는 철거 의무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입니다. 이걸 주의해야 돼요. 그래서 이전 신고, 폐업 사실, 등록 취소를 받았을 때 이때는 지첩 철거합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쉴 때는 철거 의무가 없다는 걸 주의하시고 그러면 만약에 불응했다. 그러면 행정대집행법에 의한 대집행 들어갈 수 있어요. 누가요? 등록관청. 역시. 그래서 이 정도 이해하시는데 이걸 30일 때 어떻게 물어봤냐면요. 중개사무소에 폐업 사실을 신고하고 지첩시 간판 철거하지 아니한 경우는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된다. 라고 냈어요. OX. X죠. 아니, 폐업을 해버렸는데 무슨 과태료에 지금. 말이 안 되죠. 근데요. 중개사무소 이전 사실을 신고해놓고 간판을 지첩 철거 안 했잖아요. 이때는 일단 업무정지는 가능할 걸로 저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업무정지의 마지막 사유가 그 밖에 이 법 위반. 백지규정이 있어요. 이걸 백지규정이라고 해요. 이거에 의해서 중개사무소 이전을 했는데 지첩시 간판 철거 안 했잖아요. 그러면 업무정지 때릴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과태료는 무조건 아니죠. 여기까지 시험은 묻지 않을 텐데 일단 31회 때 과태료로 물어본 적이 있어요. 과태료 부과 대상은 아니죠. 분명히. 그리고 폐업 사실을 신고했는데 간판 철거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제 업무정지 못 때리죠, 지금. 폐업을 해버렸으니까. 근데 1년 내에 재등록했죠. 그때는 업무정지 때릴 수 있지. 재등록 개공은 행정제지처분효과 승계. 그대로 봤죠, 지금? 승계예요. 위법 사실 승계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정도 참고해 두세요.
심화 과정이니까 언급만 하고 넘어갑니다. 일단은. 자, 그래서 이 정도. 그래서 요 세 가지 사유. 뭐 작년에 바로 한 문제로 물어봤으니까 올해는 연타서 물어보진 않을 건데 쉴 때는 철거 의무가 없다는 걸 명심하세요. 휴업이나 업무 정지 기간 동안은 철거 의무가 없다.